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는 땡땡에 투자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2023년에 뭐뭐에 투자하세요 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땡땡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는 방법이지. 물론 저의 물고기 잡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뭐 그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저는 가계부로 정산을 해요. 연말 정산을 하는데 1년 동안 저희 가정에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의 수익은 얼마였고 뭐 내년에는 수익 목표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할 거예요. 2023년에는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게 돈과 시간을 쓰는 행위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자산군에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자산군이라는 거는 투자할 수 있는 비슷한 증권의 집합체를 자산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게 자산 배분 같은 거 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주식에다 난 투자할 거야. 혹은 뭐 부동산에 투자할 거야. 혹은 원자재에 투자할 거야. 아니야, 난 채권에 투자할 거야. 아니야, 나는 현금을 갖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자산군에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자산군에 우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자산군 중에 2023년에 어떤 자산군이 상승할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사이클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 사이클 중 어디에 위치해 있나. 왜냐면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득세하는 그런 자산군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경기 사이클이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호황기냐, 아니면 후퇴기냐, 아니면 불황이냐, 또 회복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 호황, 후퇴, 불황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해가지고 사계절 투자법 해서 이런 책도 있어요. 회복기에는 어떤 자산이 좋다, 호황기에는 어떤 자산이 좋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책을 하나 읽는다고 해서 그 사이클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런 책 보고서 사이클 내가 알게 된다,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돈 떼돈 벌 거 아니야. 근데 경제학자들도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는 어떨까요? 저도 똑같죠. 뭐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유추할 뿐이죠. 정확하진 않더라도 유추할 뿐입니다. 그래서 100% 맞춘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번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자산군에 투자를 할 거야. 근데 사이클에 따라서 득세하는 자산군이 있대.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라고 한번 가볍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물가가 지금 상승기냐, 물가가 지금 하락기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물가가 상승기입니까, 하락기입니까? 예. 매일 이렇게 신문을 읽는 분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락기는 아니죠. 아직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물가가 안 잡히니까 지금 계속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가 하락기는 아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니까 물가 상승기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물가의 변동만으로는 경제의 흐름을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출 수 있을까? Nope. 못 맞춥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는 경제 성장이에요. 지금 성장하냐, 경제가 지금 침체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물가랑 합쳐져 가지고 그런 계절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6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와요. 6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투자자산군 성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저성장이냐, 중성장이냐, 고성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6가지의 이제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에 따른 이제 득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성장인데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면은 미국채가 좋다. MBS라고 주택저당 채권이 좋다. 혹은 인플레이션인데 고성장이다. 그러면 주식이 좋다. 미국채가 나쁘다. 근데 후진국 부채는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저만 알고 있는 뭐 그런 지식은 아니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이 표는 러셀 인베스트라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표예요.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자산군의 월 수익률을 봤더니 결과가 이렇다더라. 뭐 이렇게 평균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에셋 클래스 하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글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뭐 한국어로도 아마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로 바꾸면 뭐 한국말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뭐 시나리오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갑자기 고성장이 될 확률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성장이나 저성장인데 디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인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을까? 뭐 기사로 봐서는 그렇게 빠르게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 하면은 뭐 이런 자산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성장? 안 될 것 같은데 저성장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미국채를 사야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미국채 이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저는 내년에 미국채 투자할 겁니다. 뭐 이럴 리는 없겠죠.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고려돼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 가장 큰 게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느냐예요. 이 자료가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이 자료를 어디서 갖고 왔고 어떻게 에버리지를 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깊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뭐 지난 30년, 지난 40년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이후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은 왜 그러냐, 정확한 원리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려면은 이 본질적인 원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저성장 인플레이션 기간에 미국채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본인이 납득이 돼야 되죠. 그래야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요. 이거를 만약에 맞았으면 언제 엑시트 할 거야? 틀렸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막 마이너스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균을 낸 거다 보니까 어떤 연도에는 저성장 인플레이션인데도 미국채가 하락을 할 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견디고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스톱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좀 해보다가 뭐가 뜬대, 뭐 요새 금 얘기가 많아요. 금 얘기가 많은데 내년엔 금이 막 상승할 거래, 막 4,000불까지 갈 거래 이러면서 막 이래서 막 금에 투자하고, 만약에 그런 판단이 틀렸을 때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실을 보고 다시는 투자 안 해 이러면서 다 사기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접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주제로 돌아서 그럼 2023년 저는 땡땡에 투자하겠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저는 어디에 투자할까요? 미국채에 투자할까요? 뭐 금에 투자할까요? 뭐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저는 그냥 저의 경우에는 저에게 투자를 할 겁니다. 저는 저한테 투자를 할 거예요. 내년에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 뭐 살아난다 어쩐다 하는데 그건 살아나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잘 안 잡혀가지고 지지부진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저는 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거는 다른 사업이 성장한다는 거에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경이 좋지 않은데 올라갈 자산군을 찾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투자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저라는 자산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보면은 이 자산군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자기 자신은 없었죠. 이걸 볼 때 왜 자기 자신은 빠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분 있었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돈을 투입하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동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정말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투자 자산군을 못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핑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숫자로. 제가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뭐 5천만 원 정도 갖고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주식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 그냥 만약에 제가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5천만 원인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20% 먹기 정말 힘들어요. 워렌 버핏 수익률이잖아요. 20%가. 그래서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잠깐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매년 이렇게 먹는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년 10%만 먹을 수 있어도 충분히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5천에 10%면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거를 1년으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매달 41만 원을 벌 수 있으면은 5천만 원을 10%로 불리는 사람과 어떻게 동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매년 10% 먹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1만 원을 한 달로 나누면은 14,000원 꼴이라고 볼 수 있어요. 14,000원. 그러면은 하루에 14,000원을 더 벌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다. 어떠한 부업을 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전 이게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 14,000원 하루에 어떻게 벌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예금이 5%인 시대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500을 버는 게 아니라 250만 벌면 됩니다. 그럼 14,000원이 아니라 하루에 7,000원만 벌면 되고요.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41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20만 원만 더 벌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면은 지금 5천만 원을 5%짜리 예금에 그냥 넣어 놓고요. 나머지 5%를 벌기 위해서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위해서 벌기 위해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20만 원이라는 소비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본인이 개척을 한다면, 그러면 내년에 올지 모르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위험한 시기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 빼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산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인데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10%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3억을 한다고 쳐요. 3억을 한다고 치면 저는 3천을 벌어야 되잖아요. 제 목표가 10%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5%에 넣었다 하면은 1,500을 더 벌면 돼요. 1,500을 벌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만 더 벌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직장인이지만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뭔가 현금 창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금이라는 이율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내년에 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 금이 좋을 거다, 어떤 주식이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다면은 저도 빨리 자산 투자에 동참을 하겠죠. 그래서 내년은 돈을 벌고 돈을 지키는 행복 소비가 좀 우세한 그런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전 이미 해놨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그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각 잡고 가계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계부를 정말 철저하게 쓸 수 있는, 뭔가 한 달에 한 10만 원씩만 아낄 수 있어도 1년에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률로 치면은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거의 2%에 해당하는 뭐 그런 수익률이니까, 뭐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좀 각 잡고 가계부 해가지고 가계부를 정말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뭔가 그런 스킬을 좀 영상에 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뭐 예금이나 적금에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제가 정말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좀 댓글로 좀 힘을 보태주시면은 제가 힘을 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2023년에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물론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주식 투자 안 하고 뭐 다른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산의 일정 부분은 계속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고 어떤 시그널이 오면은 매수하는 뭔가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갖고 있고, 연금저축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내년에도 저는 이번 연도와 같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투자하실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